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TV 진행자 정부선 재무설계사입니다. 여러분, 건보료 테크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최근에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재테크라는 것도 있었고 세테크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반해서 건보료 테크라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자, 재테크라는 것은 내 돈을 막 굴리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막 불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제는 세금을 어떻게 절약하느냐에 해서 세테크라는 용어가 나왔죠. 근데 최근에 미래의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제부터는 알아야 된다 해서 건보료 테크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세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상 되거나 건물을 갖고 있어요. 9억짜리 건물이 초과되는 건물로 갖고 있었을 때 이때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해 가지고 다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막 직장에서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으니깐요. 직장에서 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직장에서 50% 내고 내가 50%를 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내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피부양자로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잘 받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준자체가 너무 내려와서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내가 조정하지 않으면 이런 걸 조정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연금의 소득 자체가 늘어나 있으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나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피부양자로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퇴직을 해서 인제 피부양자로 전환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합산소득은 어떤 게 들어가느냐면 금융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기타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요 부분을 합산하는데 이렇게 해서 합산을 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재산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부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재산의 기준이에요. 요즘 아파트값 많이 올랐죠.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9억이 딱 넘어버리면 소득에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던 합산소득하고 이 아파트하고 분리해서 적용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요게 어떻게 된다? 합산이 된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넘더라도 자산이 있거나 재산 기준이 있거나 이게 합산이 돼서 미래의 자녀의 피부양자로 남아 있기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세대 혹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 건강보험료 은퇴를 하고 나서 내 건강보험료 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준 잡은 거는 저희가 이제 계산을 다 해놨어요.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아파트를 한 5억 4천짜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솔직히 금융자산 1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꾸준히 내가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자, 1억을 가지고 이 1억을 투자를 해서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안전한 큰 회사에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는데 한 1년에 3% 정도 만 받는다고 치고, 그리고 국민연금 매월 150만 원 수령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입했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한다고 했을 때 우리 건강보험료 얼마큼 나올까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매달 건강보험료가 25만 3,487원이 나와요. 예전에 소득이 있을 적에는 어땠습니까? 이 금액이
크죠. 25만 원 정도면.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수입이 없어요. 그냥 국민연금 해 가지고 영주 주 내가 있는 자산으로 쓰셔야 되는데 25만 원 꽤 크죠. 거의 몇 프로예요. 지금 매달 받는 거 자체가 250만 원이니까 10%가 넘어요. 건강보험료 10%는 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주택이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거주를 안 하고 하나는 임대를 해요. 이랬을 때 주택 합산 기준이 한 5억 정도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월 100만 원씩 하고, 근데 내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보증금 받고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럴 때 보험료가 24만 4천 원 정도 나와요. 와우, 대단하죠. 자,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조정해 놓지 않으면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득과 재산 기준. 근데 여기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자동차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배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소득하고 재산이 있는데, 재산은 차후에 내가 혼자 살 집이 9억을 넘어버리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건보료 테크를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연금소득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액공제를 열심히 세테크를 잘해서 연금저축을 계속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후에 연금을 받는데 100만 원이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요. 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해서 넣었던 이 부분이 나 차후에는 과세 이연돼서 연금 소득세를 나가는 것을 내게 돼요. 그런데 매달 100만 원이 넘어서 1년에 1,200만 원이 딱 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요.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 되던 것 자체가 어떻게 종합소득세로 뚝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가입을 해서 이게 차후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수가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저축이나 퇴직연금을 계속적으로 세테크를 잘 하셨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 그거를 안 하시는 게, 자제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40, 50대 됐는데 이제부터 나 세테크 한다고 지금 시작하신 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매달 연금액 나오는 것을 100만 원으로 맞추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금저축 예전에 연금 펀드가 있기 이전에 연금저축으로 해서 보험회사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 난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보험회사는 매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10년 동안 딱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넣지 않으면 실효가 돼서 해지가 돼버려요. 해지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더 곤란한 일이 생기죠. 자, 이렇게 나는 너무 많이 넣어서 더 이상 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연금저축이 보험회사에 있어요. 요거를 이전을 합니다. 증권으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넣지 않고 여기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차후에 연금을 개시할 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만 증권에서는 나 얼마만큼만 받을게 하고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로 매달 받는 금액을 줄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추구 전략을 잘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초년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딱 회사에 들어가면 두 개 가입해야 되잖아요. 연금저축하고 청약통장. 자,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연금저축은 잠시 보류. 왜냐하면 매달 받는 이자, 월급이 작기 때문에 세금이 작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넣지 않고 이 해당되는 것이 아닌 부분으로 조금 저축을 하시는 게 더 도움입니다. 유동성이 좀 있고. 자, 그렇게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때까지 연금저축을 많이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잠시 중지하시는데 증권으로 되어 있으시면
어떻게 된다? 그냥 준비하시고 거기서 굴러가게끔만 만드시면 된다. 하지만 보험으로 돼 있을 거는 증권으로 이전을 하셔 가지고 납입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단 지금 현재 나이가 40, 50대 되신 분이 "인제부터 나는 시작했다."라고 하면 무방하다. 그냥 넣으셔 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묶이는 자산이 되잖아요. 이건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살 때라든지 유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했을 때의 그거와 출구, 내가 연금을 받을 때의 그것이 시대가 달라서 이 세법은 매번 변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자신한테 맞는 것으로 조정해 가지고 나에게 맞게끔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하게 좀 조정을 해 보면 건보를 태클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요렇게 이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만 쪼끔 조정을 하셔도 건보료가 한 2-3만 원씩 매월 2-3만 원 정도는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산 부분에서는 그때 됐을 때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자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증여를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부부 공동모임을 한다면 그때그때 솔루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법은 우리한테 참 좋은 거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셔 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씩 바꿔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심리적인 부분,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혼부부들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신혼부부 상담을 할 때 두 사람의 그런 생각, 가족의 범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름이 왜 다른지, 그리고 차후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소중하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TV는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